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인교육대학교 정시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길게 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에서 민간 기업에서 에듀테크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1대1 맞춤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게 되는 특징을 띠게 되는데, 교사는 학교와 교실 상황 그리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에듀테크 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시도로 인해서 공교육의 결과적으로 사교육의 확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제시문의 내용인 거고요. 자,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민간 기업의 에듀테크 학습 프로그램 활용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근거로 각각 두 가지를 제시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사가 에듀테크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사항을.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답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 사실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답변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시간에 알려주겠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요, 답을 물론 제가 작성한 교대 면접, 사대 면접 책장에 보면 경인교육대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합격한 학생의 답변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또 평가를 수록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학생이 다뤄놓은 답변을 달달달달 외워서 답변을 준비한다면 이것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떤 답변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해결할 거야 그래서 암기를 해버리면은요,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단어 한두 개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좋은 답변이 될 수 없고요. 내용 자체는 머릿속에 넣어놓되 키워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면접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는 방향성만 제가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본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답변을 이루어 나간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경인교육대학교 작년 기출문제에서 핵심인 사교육과 공교육의, 물론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학력 격차가 벌어진 것을 에듀테크라는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그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대1 맞춤형으로 처방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공교육회사는 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교육업자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공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교육학자들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인데, 그럼 공교육에 있는 교육학자들은 결과적으로는 대학 교수님들이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교육학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개발 비용은 당연히 들어갈 것인데,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이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교육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교육 전문가들이 주체가 돼서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줄 때 그 주체가 사기업이냐 공기업이냐 또는 공교육이냐 하는 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건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공교육이 제대로 돌아가고 사교육은 사교육이 해야 될 역할만 한다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교육은 공교육이 하는 부분이 있고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사교육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교육에서 공교육에서 하는 교육을 앞당겨서 하는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문제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교육이 하는 것들이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수월성 교육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공교육에서 수업을 할 때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위, 중위, 하위 그룹이 있다면 중위 그룹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게 된다면 하위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 보충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통해서 해결해 준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요. 하지만 너무나도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짧은 시간에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보충 수업을 받고 공교육 수업에 참여하게 돼서 따라가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선행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리 다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와서 공교육의 수업을 따라가는데 그냥 흥미가 없어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교육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사기업에서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사기업에서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냐.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교육에 활용되는 것에만 공급을 하고 사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업이다 보니까 분명한 부분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주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교육 쪽에서 자신들이 사교육을 하는 쪽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도 있고 계속 변화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공교육에서는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오랫도록 예산 문제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그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는 사교육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준점을 제한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은 교육 과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면요. 사교육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고 수월성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계성 지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영역을 달리해서 교육을 하게끔 제도화시킨다면 이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아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초점을 두고 답변을 한다면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우리가 5단 구성에 입각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양괄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앞에서 주장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흐릿해질 수 있는 주장이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답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답변 방법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김한 컨설팅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장 강의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은 이 강의를 토대로 또는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